안녕하세요. 삼성관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첫 번째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회사가 재화,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 용역을 매출하거나 팔거나 사는 경우에 거기에 10%가 부과가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법인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 초기인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세목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큰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이 세부담이 굉장히 큰 세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4.2%,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1.8%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으니까 세부담액이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덜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회사의 이익률이 10%다. 그러면은 순이익은 10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20% 법인세율이다라고 하면은 2원의 법인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납부세액은 실제로는 2%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매출이 있었을 때 내야 될 세금이 1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가세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부가세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서 그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그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가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세부담이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관리의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100원이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물건값을 100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1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는 나에게 물건을 사간 상대방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110원의 돈을 받게 되고요. 100원은 물건값으로 내가 갖게 되지만은 10원이라는 돈은 부가가치세로 해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처리를 제대로 한 경우에는 내가 뭐 3달에 한 번씩 또는 개인사업자는 6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내지만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가지만 사실은 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나의 세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내가 부가세 처리를 그 당시에 잘못하거나 안 받거나 덜 받거나 했을 때 나중에 이 부가세에 대한 추징에 대한 세부담은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를 10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안 냈습니다. 그런데 2, 3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부가세 10원을 추징을 한다고 하면요. 이때 부가세는 원래는 상대방에게 받아서 냈어야 되는 세금이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10원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나한테 물건을 사갔을 때 부가세를 안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중에 이걸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거래할 때 잘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추징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받아내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거래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관리가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이 내가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으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으면 소위 이제 막 적자인 상태겠죠. 그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환급세액이 생긴다고 해서 부가세 관리를 적당히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꼼꼼하게 부가세 관리를 잘 해가지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내가 썼던 금액의 10%를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10원의 부가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쓰는 비용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이
전부 다 인건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서비스업을 하시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발생해도 이 매출액의 10%를 꼬박꼬박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물건 판 금액, 매출액의 10%만큼을 부가세로 잘못해서 추징을 당하게 되면은 회사의 그 재무 성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렇게 부가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와는 달리 적자인 상황에서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런 부가가치세 관리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해서 주변에 어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세금계산서의 교부라든가 이런 증빙의 수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요. 이런 불필요한 그리고 막대한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